오늘은 LCP의 레지듀얼 스테이지가 있죠. 레지듀얼 스테이지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과 그에 따른 롱텀 프로그노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자 50세 환자예요. 50세 환자고 보면 이렇게 요 부분에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죠. 그러니까 AVN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걸 어덜트 AVN이죠. 이럴 경우에는 뭐 환자가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심토마틱하게 토탈 조인트를 하게 됩니다. 6살이에요. 6살인데 이것도 똑같은 AVN입니다. AVN인데 보면 여기 하얗게 스클레로틱하게 변했죠. 이쪽 토탈 헤드가 다 인볼브 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여기 메타피시스 쪽도 좀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AVN이 있는 거고, 보면 그럼 그로스 플레이트를 넘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아에서 AVN이 생기면 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범위에 따라서. 이게 메타피시스까지 가 있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6살이고 어리고 그러니까 어덕터 플렉서 정도 쳐주고 그냥 에이브레이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컨저버티브 하게 했어요. 뭐 에이브레이스가 뭐 꼭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차치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컨테인먼트라고 하죠. 관절 안에 뼈를 넣어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치료를 했습니다. 뭐 보면 이만큼 컬랩스가 됐어요. 여기 아직 지금 이 프래그먼테이션 스테이지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좀 부서지기 시작했고 가운데 센트럴 프래그먼트가 완전히 컬랩스가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컨저버티브 계속 했습니다.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리모델링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보면 LCP는 좀 다르구나. 어덜트 AVN이 다시 리모델링이 돼서 다시 살아나지는 않죠. 에이버스크랍 포션이. 근데 아이들은 이게 살아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보고 요 다음에 뭐 이렇게 부셔뒀던 게 이렇게 스페리칼하게 살아납니다. 나이가 좀 많은 애예요. 나이가 좀 많은 애고 헤링비고 이게 뭐 8살 헤링비 이렇게 하면 우리 바리제이션 오스토토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서지컬 컨테인먼트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나이하고 인디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싹 죽었고 보면 이 정도가 죽었죠. 이 정도가 이렇게 죽었고 이쪽은 살아있고 컬랩스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으로 넣어줘가지고 에비스크라 포션이 웨이베어링 잘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뭐 어떻게 왜 리모델링이 되냐에 따라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하여간에 근데 이제 바리제이션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리제이션 했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리모델링이 됐어요. 리커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레이트 트로칸터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게 바리제이션 했으니까 길이도 이제 짧아져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의 림핑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줬어요. 발기제션 해줬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완전히 스페리칼하고 다리 길이도 같고 그레이터 트로칸터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에비덕터가 짧아지니까 레버가 짧아지니까 에비덕터 펑션이 옵티멀하지 않게 되겠죠. 좀 힘이 약해졌으니까 충분히 길게 해주면서 LLD도 거의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졌던 것도 AVN도 이렇게 싹 좋아질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LCP는 주베나일 AVN이긴 한데 어덜트 AVN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리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VN이 있는 곳이 뭐 물론 리모델링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덜 심한 애들이 리모델링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적은 애고 덜 심한 애들. 여러 가지 프로그노스 팩터에서 리모델링이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적절히 했을 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롱텀 프로그노시스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가 6살인데 50살 때 롱텀 뭐 4, 50세 때 토탈 조인트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6살 때 그 프로그노시스 팩터로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클래시피케이션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인터링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레지듀얼 스테이지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더하고 그거에 따라서 롱텀 프로그노시스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디지즈 시베리티도 다 다르고, 그리고 컨테인먼트라는 그 수술 서지칼 필로소피가 뭐 수술이나 치료 필로소피가 수술적으로도 할 수 있고 컨저버티브로도 할 수 있고 수술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결과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니셜 스테이지와 트리트먼트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롱텀 프로그노시스를 볼 때는 중간에 한번 다시 클래시피케이션해서 그거에 롱텀 프로그노시스를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뭐 이니셜 프래그멘테이션 스테이지, 리오시피케이션 스테이지, 레지럴 스테이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테이지가 이게 한 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7살, 8살 이렇게 해가지고 레지돌 스테이지는 거의 한 스켈레탈 머추러티가 됐을 때 이제 스테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됐냐를 가지고 롱텀 프로그노시스를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레지덜 스테이지 때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은 더 이상 쉐입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지덜 스테이지 때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게 그 옛날 논문이에요. 히스토리컬한 논문들 몇 개를 봅시다. 스툴버그라는 사람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 보면 원, 투가 있죠. 원은 노멀 페모럴 헤드 그 스페리칼 완전히 동그란 헤드이고요. 투는 뭐 조금 스페리시티가 줄어든 거 2mm 정도 데비에이션 2mm 미만으로 데비에이션 된 거를 이제 투라고 하고 원투는 프로그노시스가 굿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한 3, 40살 지나도 그냥 잘 지내더라. 뭐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굿이라는 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중요하지는 않고 이 정도더라. 그리고 뭐 찌그러져 있으면 안 좋더라. 당연하겠죠. 이게 원인데 타입 원인데 스툴버그 타입 원인데 여기 이제 동그라면 좋더라. 덜 동그라면 결과가 좀 더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스툴버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스페리시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볼앤 서킷 조인트니까. 그래서 모스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좀 더 좀 정량화를 했어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어가지고 동심원에서 가장 안쪽 동심원하고 가장 바깥쪽 동심원을 맞춘 거에 차이를 봤는데 뭐 비슷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봤더니 그 차이가 1mm 이하면 좋고 2mm가 넘어가면 안 좋더라 결과가. 그러니까 헤드가 동그랄수록 결과가 좋다. 볼앤 소켓 조인트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롱텀 프로그노시스는 어떻게 되냐? 뭐 아이오와 유니버시티가 좀 롱텀 프로그노시스를 봤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추럴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레지듀얼 스테이지까지 치료를 하고 레지듀얼 스테이지에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컴이 이제 토탈 조인트를 안 하면 뭐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했겠고 뭐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47년 팔로우업이 있는데 봤더니 전체적으로 LCP 환자들 이게 뭐 나눈 것도 아니에요. 클래시피케이션 나눈 것도 아니고 LCP 환자 중에 한 40%는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더라. 롱텀 프로그노시스가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토탈 조인트나 이런 거에 롱텀 프로그노시스 하기가 쉽죠. 왜 그러냐면
프로시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VN에서 토탈 힙의 롱텀 프로그노시스다 그러면 사실 AVN의 프로그노시스가 아니에요. 토탈 조인트의 롱텀 프로그노시스예요. 토탈 조인트라는 프로시저가 했더니 어떻다는 롱텀 프로그노시스지 AVN이나 OA의 롱텀 프로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두 개는 뭘 하든 원래가 뭐였던 비슷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내추럴 히스토리 보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팔로업 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거는 뭐 팔로업을 많이 하지도 못하죠. 네덜란드인데 투쓰리 캐타랄 투쓰리에서 뭐 50% 이상에서 오해를 발생하더라. 근데 오해가 그렇게 금방 발생하지도 않아요. 대개 한 50대 정도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리시티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건 사실 굳이 증명을 안 해도 그럴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림 아이를 LCP로 치료를 하고 나서 헤드가 리커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레지덜 스테이지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그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롱텀 프로그노시스가 정해지니까 우리 소아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으로는 그때까지 최대한 노멀 아나토미를 회복하는 게 좋겠죠. 스켈레탈 외출까지 노멀 아나토미를 회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되고, 목적은 스페리칼 헤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툴버그 원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바리제이션이나 또는 그로스 플레이트가 죽어버리면 콕사바라가 생기겠죠. 콕사바라가 생기면서 생기는 게 LLD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트로칸터가 위로 올라가요. 트로칸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결국 그냥 콕사바라가 심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소아정형외과 의사의 고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OA나 또는 중간에 프래그먼트가 좀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OCD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헤드가 좀 이렇게 납작해지면 캠 타입 임피지먼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FAI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덜트 서전의 입장에서는 OA나 OCD나 FAI에 대한 치료가 더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레지듀얼 스테이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아웃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아웃컴이고 롱텀 프로그노시스에 상당히 중요하고 LCP 치료의 중간 아웃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까지 히스토리크하게 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레지듀얼 스테이지에 롱텀 프로그노시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페리시티가 될 거예요. 스페리시티를 최대한 보존해 주는 게 리스토어 시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LLD, 콕사바라, 트로칸터리 오버라이딩도 요것 때문에 스페리칼 하더라도 다리가 짧거나 이게 콕사바라가 심해서 트로칸터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림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결해 주는 게 소아정형외과 의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